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못 버리는 시모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놈을 버리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휴식이 참 좋긴 하네요. 평소 울고 웃던 사연 열차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시간도 생기고 말이에요. 사연을 쓰려고 오랜만에 다시금 꺼내본 이혼에 대한 기억은 다들 그러하겠지만 유쾌하진 않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할 건 다 해보고 결정한 이혼이라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할 걸, 저땐 저렇게 할 걸, 그런 거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 복수만큼은 후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입사를 했을 당시 남편은 이미 회사 내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동기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능력과 외모였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늘 웃고 다니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그렇게 소문난 남자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선배들의 잡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는 것이 신입사원들의 첫 번째 업무였는데 남편과 한 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인기 많던 남편과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잣집 도련님인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시모는 혼자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말론 시부가 돌아가시며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간 첫날 남편이 말해준 내용이었죠. 저기 여보, 우리 엄마 있잖아. 응, 어머님이 왜?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론 날 의지하고 사셨어. 나도 엄마 많이 챙겼고 결혼하고 나서도 딱 선 긋고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를 좀 챙겨도 될까? 막 우리 가정 내팽개치면서 챙긴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엄마가 너무 외롭지 않을 만큼은 좀 챙기고 싶어. 저에게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기겠단 말을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고 흔쾌히 알았다고 했죠. 그럼 나한테 어머님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챙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도 결혼하기 전처럼 우리 집 챙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한 선에서 어머님 챙겨드려. 대신 당신 말대로 무조건 1순위는 우리 가정인 거다. 가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머님 챙기는 건 안 돼. 알겠지? 오, 알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그 후 남편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모에게 용돈을 챙겨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체 내역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활 능력도 없는 시모에게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그런 걸로 입을 떼고 싶진 않아 모른 척 했고요. 저희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 문제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치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아 쓰던 시모는 한술 더 떠 이사를 하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엄마 집 옮기고 싶어. 어? 집은 갑자기 왜? 지금 사는 곳에서 잘 살았잖아. 잘 살기는 하는 수 없이 산 거지 뭐.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좁고 낡아서 서글프단 말이야. 시모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흔들며 조르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살고 있던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두 사람이 살아도 충분한 집이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없는데 왜 갑자기 좁다고 하는 것인지 이상했어요. 거기에다 이사를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집 마련하는 돈까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무조건 옮기고 싶다고 우기는 시모의 행동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죠.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이사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자. 둘 다 대기업식이나 다니면서 엄마 집 옮겨줄 돈도 없는 거야? 엄마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엄마한테 돈을 아껴. 아끼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니까 그렇지.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단박에 알겠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남편을 보며 안도했는데 시모가 돌아간 후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엄마 집 이사해주고 싶어. 뭐? 이사? 아까 엄마 하는 말 들었잖아. 너무 좁기도 하고 낡았다는 말. 멀쩡한 집이 갑자기 좁아지기라도 했어? 집안에서 공사판이라도 버리셨대? 그렇지 않고서야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진 당신이랑 같이 잘 살던 그 깨끗한 집이 뭐가 좁고 낡았다는 거야. 우리 집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겠지. 사실 나 마음에 계속 걸렸어.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엄마는 오래된 주택에 사는 거 말이야. 아, 나도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돈은 어떻게 하게. 우리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그 정도 능력은 없어. 우리 있던 돈은 이 집 마련하는 데 다 썼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니 집까지 옮겨드리자고? 옮긴다는 게 월세나 전세도 아닐 테고 타들이자는 말이잖아. 안 돼. 난 반대야. 웬만하면 당신 허락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완고하다니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엄마 집 옮겨줄 거야. 돈이 문제라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으면 되고 그 빚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됐지? 우리 가정이 무조건 우선이며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하더군요. 무조건을 강조하며 한치의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결국 시모의 집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만 상한 채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렇게 숨막히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고 혼자 시모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혼자 있니? 우리 아들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집은 어떻게 됐나 해서. 우리 아들이 원래 기다리라고 하면 금방 들어준다는 말인데 이번엔 연락이 없어서 와봤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없네. 너 뭐 들은 이야기 없니? 우리 아들이 집 알아보고 있대. 몇 평 정도 알아보고 있다니. 30평은 되겠지? 30평 아파트 가격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참 쉽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 능력이 없는 시모는 시세 개념조차 없는 듯 했죠. 물론 염치도요. 웬만하면 시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더군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까지 마련할 능력 안 돼요, 저희. 된다고 해도 다 대출받아야 할 텐데 그 빚은 또 언제 다 갚아요? 저희도 생활을 하고 살아야죠. 내가 언제 너한텐 집 해달라고 했니? 왜 네가 나서서 이 난리야? 난 너 말고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대출금 부담스러우면 전세도 괜찮고 그것도 영 부담스러우면 월세도 괜찮다 난. 그 월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월세도 아범이 내야 하잖아요. 월세에 용돈에 생활비에. 그렇게 되면 아범이 버는 돈 거의 다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게 왜? 네 돈은 아니잖니? 네 돈 쓰라는 것도 아닌데 아까부터 왜 네가 화를 내?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된 것이 언제인데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남편과 시모만 한 가족이라도 되는 양 말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돈은 시모를 위해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저도 막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가만히 있죠. 저희 생활도 안 되고 빚이나 월세금에 허덕이면서까지 도와야 한다면 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범한테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자 앞으로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살아갈 사람이요. 저 그냥 이 집에 사는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아범은 그냥 저랑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됐고 저희의 미래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리해서 어머님 도와드릴 순 없어요. 집은 아범이랑 저랑 좀 더 상의해보고 말씀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저도 어머님도 얼굴만 붉힐 것 같네요. 남편이 올 때까지 못 간다고 우길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웬일인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많이 울고 있더라며 아무래도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고 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시모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도 유치해서 말이에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30평 이야기를 들은 듯 했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란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혼자 사는 분이 저희가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바라는 게 남편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집을 옮겨주겠단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몇 달을 저와 남편, 저와 시모가 번갈아 가며 대립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세를 주었던 집이 빠지게 되었어요. 저에겐 20살 때 물려받은 집이 있었거든요. 시모가 원하던 30평대 아파트에 해당했죠. 구축이긴 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내부도 내부였지만 외관도 괜찮은 곳이었고요. 늘 해왔던 대로 다시 세를 주면 좋겠지만 그땐 전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시모를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제 명의의 집이란 걸 숨기고서 말이에요. 어머님, 땡땡동의 땡땡땡 아파트 아시죠? 응, 아는데 왜? 거기로 얻어줄 거니? 거기도 꽤 하는 걸로 아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건 안 되고 월세 주고 들어가서 사는 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원하시던 30평대이고 집도 깨끗이 관리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집인데 사정 이야기했더니 싸게 준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요. 계약 기간이 없는 대신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조건인데 괜찮으세요? 거기 좋다고들 이야긴 듣긴 들었지만 구축이지 않니? 난 신축에서 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는 수 없죠. 안 된다고 할게요. 부동산에서 계약 만기된 거 알고 다른 세입자 소개해준다고 난리라며 안 들어갈 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시모는 다급하게 제 손을 막더군요. 잠깐만.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신축이 좋긴 하지만 그 정도 조건이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부담이 없겠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 얘. 그러셨어요? 전 또 구축이라 싫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면 언제 이사하면 되니? 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바로 이사하시면 돼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업체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시모는 실룩이는 입꼬리를 애써 감추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로써 그 지긋지긋하던 집전쟁도 끝이 나며 남편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고마워. 신경 써줘서. 아, 어찌되었든 잘 해결됐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엔 이런 일 만들지 마.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가정에 절대 피해주지 않는 선까지 돕기로 말이야. 그런데 이번 일은 피해를 주고도 남는 일이었어. 당신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겼고, 나 진짜 말은 못했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했다고. 미안해. 나도 무리라는 건 아는데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기도 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과 전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는 시무는 아파트에 살게 해줬더니 이젠 집이 넓어 청소를 하기 힘들다며 저를 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네? 청소요? 그래.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사니까 청소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청소 좀 해주고 가. 알겠지? 그러면 쉬려무나. 끊는다.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이건 뭐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집 구해줬더니 청소를 하라뇨. 뭐야? 왜 그래? 엄마 아니야? 맞아,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왜? 뭐라는데? 집이 좁아서 이사시켜달라더니 이번엔 집이 넓어서 청소를 못하겠다네.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래. 어머님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는 시모의 요구가 너무나도 황당한데 남편은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소? 가서 좀 해줘. 힘든 일도 아니고. 어이없는 시모의 당당한 청소 요구보다 남편의 이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휴대전화에 시선이 꽂힌 채 실실 웃는 그 표정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탁에 내려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여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 그런 내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당신 집에 가서 청소나 해주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고. 너 왜 별거도 아닌 걸로 정색까지 하고 그래?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엄마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간 김에 청소 좀 해주고 오면 되는 거잖아. 제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러지 좀 말자, 어? 별것도 아닌 일? 정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잖아. 한평생 나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집은 당신이 가서 당신이 청소해줘. 애 먼 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한다 해. 하여튼 단 한 번도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지. 당신이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이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키우느라 고생한 거면 당신이 가서 효도할 생각을 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나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 남편과 또 다퉜고 주말에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버리더군요. 저도 굳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요. 집에서 혼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으려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득달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감히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켜? 그까지 청소 힘든 일도 아니라고 하길래 보냈는데요.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안 힘들다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니? 무슨 애가 이렇게까지 되버라진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시녀짓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혈압 높이지 말고 그렇게 귀한 아들 손에 걸레질 시키기 싫으면 직접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시어미가 시어미로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시어미가 뭐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아? 제가 뭘 잘못이라도 해야 어머님이 혼내시면 겁이라도 내죠.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저한테 어머님은 그저 화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무서워해야 해요?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잘났어.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며느리를 모신 거였네. 들였든 모셨든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신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까지 청소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군 건 아니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바다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내던 시모가 힘들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은 막대하고 자기 자식만 귀히 대하는 시모의 태도에도 화가 났고요. 이판사판 될 대로 되란 식인 저의 태도에 시모도 할 말이 없는지 한참을 노려보다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곤 2차전의 상대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말이라도 좀 상냥하게 해주면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 버릇없다면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나도 울고 싶거든? 당신은 어떻게 매번 어머님 편만 그렇게 들어?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봐주면 안 돼?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엄마 딸 같은 고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만나면 반갑다고 웃으며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매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겠어?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든 네 하고 대답만이라도 하면 되잖아. 일단 알겠다 하고 적당히 장단 좀 맞춰주는 게 힘들어? 장단만 맞춰주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 매주 연락이 올 거고 왜 안 오냐고 닥달할 거고 올 때까지 연락해 올 게 뻔한데 어떻게 알겠다고 해.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이번에도 봐봐. 당신이 가서 청소하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심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여보, 자기 집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히 대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만 귀하고 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취급하잖아.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번엔 당신이 심했으니까 당신이 빌어. 가서 똑같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빌든 무릎을 꿇고 빌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엄마 마음 당신이 풀어내란 말이야. 가서 빌기는커녕 한동안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기대 하지도 마. 걷잡을 수 없다. 남편과 제 사이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문장이었어요. 이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만 갔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났던 건 시댁엔 그렇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면서 친정엔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생신 때 용돈 봉투 한 번 드리기는커녕 밥 한 끼 대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혼하던 그 해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참석만 한다는 태도로 입은 꾹 다물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건성건성 대답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 하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참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선 참석도 안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대답 다 해드렸잖아. 밥 먹고 있는데 말 건다고 입에 있는 음식 다 뱉어내고 막 웃으면서 대답해야 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좀 걸지 마.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날 이후론 남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포기해버렸고 다 내려놓으니 싸울 일이 없더군요.